여러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따뜻한 봄날에 햇살 같던 사람이 어느 날 차가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경험, 그 배신감에 밤잠 설치던 날들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틀렸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우주가 담겨 있음을, 그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의 중간부터 펼쳐지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통해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고 악연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 행위에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비추는 거울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거든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딱 한 가지만 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가 음식을 대하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해도 하루 3번 밥상 앞에서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깊은 곳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음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찰나의 순간을 그려보세요. 그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음식을 샅샅이 훑고 있지는 않나요? 어느 접시에 더 맛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자신에게 이로울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그 눈빛은 비단 음식에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대하는 그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핍의 심리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이 부족했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늘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늘 자신에게 득이 될 사람과 실이 될 사람을 저울질하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타인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두 손을 모으거나 고요한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단순한 허기를 채울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노고를 헤아릴 줄 아는 깊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옛날 어느 큰 상단의 주인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젊은 상인들을 모아 큰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상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만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기름진 고기를 차지하려 할 때 한 젊은이만이 자신의 앞에 놓인 소박한 나물 반찬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단의 주인은 바로 그를 후계자로 삼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것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큰 부를 다룰 자격이 있는 법이다. 자연의 은혜와 사람의 정성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의 바탕이야말로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자세를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다리를 떨고 팔을 걸치는 등 산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세는 그 사람이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기, 흐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몸이 구부정하고 자세가 흐트러진 것은 생명의 에너지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하거나 패배감에 젖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티시옷하고 단정한 자세로 식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허투루 대하지 않으며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어른을 모신 자리라면 그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미동도 없이 기다리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세대와 순리를 존중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려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도 결코 멀리 가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맙니다. 수저를 쥐고 다루는 모습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내면의 섬세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거나 젓가락으로 반찬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감각적 공감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내는 소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을 줄지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거나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찬을 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서 먼 곳에 있는 것을 굳이 일어나 집거나 다른 사람의 앞을 가로지르는 행동은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함의 표출입니다. 진정으로 배려심 깊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반찬부터 조용히 맛을 보고 다른 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슬며시 그쪽으로 밀어주거나 맛보시라며 권할 줄 아는 여유와 아량을 가집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자신만 보려 꺾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내내 세상에 대한 불평과 자신의 불행만을 늘어놓습니다. 음식이 짜다, 서비스가 별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등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주변의 즐거운 분위기마저 오염시키고 맙니다. 이는 그의 내면이 부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가십거리를 주된 안주로 삼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씹으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값싼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코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며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똑같이 당신을 험담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공허함을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애처로운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은 훌륭한 반찬처럼 식사 자리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겸상하고 싶으신가요? 말은 그 사람이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더해 처음 보는 낯선 음식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 전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과 모르는 세계에 기꺼이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낯선 음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런 걸 어떻게 먹어라며 시도조차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이 옳다고 믿는 닫힌 마음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생각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배척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그의 세계는 자신이 쌓아 올린 낮은 담장 안에 갇혀 있어 더 이상 확장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 이건 어떤 맛일까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사람은 삶의 놀라움과 다양성을 즐길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설령 입에 맞지 않더라도 독특한 경험이었어라며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늙지 않으며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음식에 대한 모험심은 곧 인생에 대한 모험심과 직결됩니다. 잠깐 여기서 자리를 뜨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사람의 그릇 크기와 바닥의 깊이가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당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얼마 전 사업상 중요한 만남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상대방은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내내 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젊은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조금 쏟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칼날 같은 단어들로 종업원의 실수를 질책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정신 안 차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었던 친절함은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였고 지금 저 젊은이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위의 가면입니다. 자신과 동등하거나 강한 사람에게는 친절의 가면을 쓰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지독한 나약함과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순간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비겁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반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라며 오히려 당황한 종업원을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건넬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중할 줄 아는 큰 그릇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무런 계산 없이 어깨를 내어줄 진정한 귀인입니다. 술잔이 오가는 자리는 이성의 가면을 벗겨내고 숨겨진 본성을 끄집어내는 가장 확실한 무대입니다. 술은 억압된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남 탓과 세상 탓을 늘어놓는 비관론자가 됩니다. 평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은 자신의 과거 업적을 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영웅이 되려 합니다.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은 술잔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술을 마시고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너그러워지고 유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본성 자체가 긍정적이고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술은 없던 성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있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와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는 순간 또한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늘 먼저 지갑을 열고 계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너그러움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타인에게 빚을 지우고 관계를 통제하려는 교묘한 권력욕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계산할 때만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지갑을 깜빡했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은 작은 돈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더 큰 책임 앞에서도 분명히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유형은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 계산하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나치게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인간관계마저도 이해득실로만 판단하는 차가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을 내는 모습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책임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의 진면목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수로 물을 쏟거나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당황하며 남 탓을 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며 차분하게 수습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거나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빌미로 불평을 쏟아내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인생의 작은 불만족조차 견디지 못하는 옹졸한 그릇의 소유자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맛이 있네요라며 웃어넘기거나 조용히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더 큰 파도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관찰의 칼날이 향해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해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밥상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었던가? 나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를 주었던가? 나는 약한 이들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보였던가? 이 질문들 앞에서 스스로 떳떳할 수 없다면 우리는 타인을 비판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딱 10초만 눈을 감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은 농부의 땀방울,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비, 음식을 운반한 기사의 노고, 그리고 정성껏 요리한 사람의 마음까지 이 작은 상상만으로도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식당에 가시면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종업원의 눈을 바라보며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 자신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혼자 밥을 먹을 때조차 흐트러짐 없는 품격을 유지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이 지혜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누군가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한다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박한 백반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 시간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영화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습관, 몸에 밴 가치관, 숨길 수 없는 인품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당신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밥상은 인생의 축소판이며 가장 정직한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상대방이 어떤 배우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배우인지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알아봐주는 귀인을 만나고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악연을
현명하게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깊이가 담긴 이 통찰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